초가을의 문턱에 걸린 들녘. 지리산 자락 아래 하늘이 내려준 땅이라 불리는 전북 남원입니다. 가을 무더위가 지나간 뒤 한결 여유로운 풍경. 발길 닿는 곳마다 마음과 눈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이 넘치는 곳. 오래된 철로와 목조 건물이 주는 낭만. 요즘 남원은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 2030 세대에게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슴 뛰던 추억 하나.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사랑 이야기 넘치는 도시. 사랑이 머무는 자리, 전북 남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내 사랑이야. 남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곳. 춘향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광안루입니다. 사랑이 머무르는 자리. 멋과 풍류의 고장답게 소리 한 자락 들려오고 이끌리듯 그 소리를 찾아갑니다. 광안루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의 하나인데요. 자연을 닮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월궁인 광안루. 그 아래 천상의 은하수를 상징하는 호수와 오작교를 놓았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깃든 아름다운 돌다리 오작교. 이곳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죠. 지금 뒤로 보이는 저기가 오작교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오작교 하면 우리가 하늘의 전설을 아시잖아요. 네. 7월 칠성날. 네. 딱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거. 근데 말이죠, 저게 사연이 있단 말이죠. 왜 남원의 오작교를 만들었는가. 사랑의 도시의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 정철 선생께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저걸 걸을 때마다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른다는 사실이 혹시 아신가요? 뭐 어떤 영감이 저 있을까요? 아무데나 올라가서 그냥 걸어가면 생각이 안 나고요. 네.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빌면 네. 사랑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느낀 사람들, 저를 남녀 청춘할 것 없이 누구나 걸어가면 영감이 딱 떠오른대요. 오호. 살아야 만나라 그러면 딱 떠오른대요. 결정적인 순간을 못 맞이할 때 저기 오면 그래서 남원의 상징적인 요인으로 저 오작교라는 뜻이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7월 칠성날 한 번 만나는데 그 액들은 사랑으로 해서 시련의 극복을 하고 만나는 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저 걸어가면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야. 사랑의 도리, 사랑의 다리, 네. 홍해교 4개가 있듯이 네. 모든 사랑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듣다 보면 네. 소리 한 대목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참 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걷는 저 다리가 어찌 보면 네. 춘향이와 이몽룡의 어떤 사랑 이야기도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겠네요. 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극복의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변삭도의 그 모진 아하. 청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이 이곳에 깃든다고 보도 되겠죠. 그거에 걸맞게 또 원앙도 놀고 있고요. 아, 그거 말씀 잘 보셨네요. 네. 어떻게 원앙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딱 쉬고 있네요.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저기 모든 이 광활루는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물도 지리산에 끌어왔고 이 은하수도 만들었고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단 하나 자연적으로 그대로 생기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원앙새가 부부의 금실이 최고 좋다는 그 사랑의 증표인 원앙새가 이곳에 날아와서 저들이 서식했을까? 아, 그 많은 털을 놔두고 이리 왔을까? 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여기는 신성의 세계구나, 달나라의 세계구나, 쟤들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와서 저렇게 서식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동네. 견우와 직녀,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 위에 금실 좋은 부부의 상징인 원앙이 논일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의 중심이자 상징인 광활루원. 그 시작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황희정승이 산수를 즐기던 작은 누각으로 시작해 손에 손을 보태 연못을 만들고 오작교를 놓고 연못 가운데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을 만드는 등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점점 규모가 커져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광활루 하면 네. 저희는 춘향이와 이몽룡의 이야기로 더 와닿는데요. 네. 광한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저게? 아, 예. 좋은 질문이셨는데, 남원은 이 광활루는 춘향이 오고 이몽룡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 광활루가 생기기 전에 이름은 광통루,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왜 광통루였나?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역사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사실은 춘향이와 이도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조선의 최고의 재상이 누굽니까? 명재상,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정승이죠. 그 황희정승께서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왜? 어쨌든 간에 유배를 왔어. 와다 보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초당을 짓고 살았던 그곳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누각을 조그맣게 짓고 아담하게 짓고 이곳에서 심신을 달래면서 4년간을 살다가 올라가셨어.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이 우리 정인지. 그 정인지가 누구예요? 하동부원군 아닙니까? 그분이 여기를 탁 와서 보니 누각을 탁 올라가 보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냐 하면서 다시 이름을 고친 것이 광활루라 고쳐서 부르게 네. 되었던 것이고요. 광활루가 되면서부터 그 뒤에 이제 우리 정철, 송광정철 전라도 관찰사로 이리 왔어. 네. 와서 보니까 이 양반도 딱 올라보니까 이건 정인지가 말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은 원래 사상가잖아요.
사상가 정도가 아니고 뭐 도학의 유효머지 뭐 이 사람 막 신성의 세계 막 이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온전히 신성의 세계야. 그것을 표현하고자 설계를 해가지고 오늘의 이 은하의 세계 지구회를 탁 해서 이거다가 달나라 궁전을 그대로 탁 설계를 해서 네. 지리산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탁 은하수를 만들고 오작교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이 증축도 예쁘게 해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광안루가 만들어져서 아까 광안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문에 오면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현판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거기에 누구나 다 보면 광안루 원이라고 썼겠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청허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청허부가 무엇이냐? 그 당나라 현종이 그때부터 유래된 거 아닙니까? 달나라에 아름다운 궁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광안 청허부더라. 그래서 정철이 야 여기다. 그 당나라 현종이 말한 그 궁전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광안 청허부라.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한 지리산 자락. 그 아래 울창한 숲 너머 너른 들에 자리 잡은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여유와 풍요로 마음이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마을 풍경은 싱그럽고 넉넉합니다. 초록의 커다란 밤송이마저 가을을 재촉하는 듯 탐스러운데요. 유난히 요란스러웠던 여름을 보내며 마을 사람들이 소박한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게 바구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거? 예, 이거 요 서나무 숲에 네. 그 체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빌려드려요. 그래갖고 저 숲에 가셔서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피크닉. 바구니 열어서 네. 먹기도 하고 네.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 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 같은 사람 쉬는 날 딱 네. 좋은데요? 예, 좋아요. 네, 그럼 저희 한번 이거 돗자리도 챙기고 바구니도 챙겨서 한번 예, 가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마을 옆 오래된 숲으로 소풍을 갑니다. 바로 서나무 숲인데요. 회색빛의 단단한 기둥을 가진 서나무는 줄기가 매끈하면서도 튼튼해 근육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100여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만든 바람막이 숲. 200여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심고 함께 가꾸었다고 합니다. 와, 매미소리에 바람에 시원하게 소풍 나온 이곳, 이 숲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 숲이 어떻게 조성이 됐을까요? 예, 이 숲이 조성된 이유는요. 어느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여기에다가 터를 잡게 됐대요. 근데 그 터를 잡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아, 이 마을은 마을로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다 터를 잡는가 하고 가셨대요. 근데 우환이 자꾸 생기죠? 예, 그래요. 왜냐면 말 안 들으면 꼭 그렇더라고. 예, 그래갖고 스님의 말이 맞았는지 애군가 그 병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질병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쯤에 또 한 분의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아, 여기는 마을 터로는 안 좋았는데 여기다 터를 잡았는가. 애군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북쪽에다가 성을 쌓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성을 만약에 못 사게 되면 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면은 그 애군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풍림이 아니라 방제, 어떤 재앙을 막는 숲이네요. 그렇죠. 비브름이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숲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마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 마을로 남원시에서는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남원시에서는 최고로 부자로 사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런 이 숲이 마을 사람들을 여기 와서 놀게도 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소풍 나와서 좀 네. 쉬고 가게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적 저도 기억이 나는데 큰 나무 밑엔 어르신들과 가끔 막걸리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게 여름으로는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화전놀이도 하고 애들이 많이 와서 그전에는 벌레도 참 많았어요. 그 무당벌레, 그 뭐라고 그러죠? 사슴벌레. 사슴벌레.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와서 여기 와서 놀았거든요. 놀이터 겸 마을 어르신들의 공동 어떠한 사랑 맛. 네, 그렇죠. 200년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서어나무숲. 심지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도 큰 불행이 마을을 비켜갔다고 하는데요. 그 복된 기운을 이제는 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숲 피크닉, 그리고 또 하나는 ASMR 힐링 소리 체험인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이거 서어나무숲이 예전에 뭐 춘향전도 촬영하고 뭐 영화 촬영 명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려볼까 하다가 실제 영화 촬영 녹음에 쓰이는 그 장비를 갖고 와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체험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바람 소리를 저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 오, 야. 생각외로 소리가 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자리 걸음 하시면 그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미세한 장비입니다. 좋다. 명상음악 같아. 그렇죠. 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올 여름 너무 시원하겠는데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실 때 이 소리를 녹음해 놓은 파일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는 늘 들으셨겠어요. 예. 부럽다. 이 소리. 소음이 아닌 이 느낌, 귀가 싹 씻겨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깨끗해지네요. 귀로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소리를 그럼 언제든지 이곳에 오면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저희가 이제 네. 10월 단풍이 질 때쯤 이제 목금토 상설로 운영 중입니다. 이제 소리 체험회 같은 경우 오후 2시에 오시면 한 2시간 정도 체험 가능하십니다. 와, 눈으로 초록을 체험하고 귀로 이 맑아지는 소리를 체험하고 너무 좋겠네요, 이곳. 그렇죠. 지리산 아래 맑은 기운, 자연을 걷는 이 시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숲속 바람결에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휴식이겠죠. 초록의 숨결, 숲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초록의 기운이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어지러운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간. 삶의 이정표는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간 우배 창여림 내간 장근 외이고 푸르른 더불어숲 밖에서 보니 소 등 같고 위험스럽고 예스러움 안에서 보니 장수의 근육 같구나. 이번에는 남원의 음식을 맛보러 가볼까요? 해발 500~600m 고랭지, 지리산 자락 깨끗한 공기가 기른 특별한 음식, 버크셔 케이크, 지리산 흑돈입니다. 지리산 자락 남원, 이곳에 오면 생각나는 거 당연히 흑돈 돼지죠. 오늘 앞에 딱 놓고 나서 일단 그동안은 제가 삼겹살, 목심 다 먹어봤지만 흑돈은 안 먹어봤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은 거, 이거 목심입니다. 딱 봐도 목심이거든요. 두툼하니. 네. 와, 저 사실 이 품종이 흑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육즙이 풍부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씹을 때 되게 부드럽게 씹혀요. 와우. 말하면서 젓가락이 이쪽으로 먼저 가는데 아 죄송한데 맛있네요. 연달아 씹어도 목에 맥힘이 없다는 얘기는 육질이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씹을수록 또 쫄깃하면서 좋아요. 어우, 굿입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삼겹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겹살입니다. 보통 일반 삼겹살은 씹거나 좀 오래되면 뻣뻣하고 좀 가죽 씹는 느낌이 좀 나잖아요. 한번 씹어보도록 할게요. 와, 고소해요. 아마 이게 지방이 조금 씹거나 좀 이렇게 되면 뻣뻣하고 맛이 좀 덜한데 얘는 되게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고소해요. 맛있다. 먹으면서 의문이 가는 게 이 육질이 일반 저 고깃집에서는 좀 선홍빛이었는데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젓갈색 비슷해요. 그런데도 맛은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죠? 이거 도대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이 사실을 알려줄까요? 한번 먹으면서 궁금증 계속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행복하다. 분명히 이 육색은 젓갈색으로 선홍빛을 그동안 봐왔던 저로서는 낯선데요. 네네네. 어떤
이렇게 길렀길래 이렇게 맛있을까요? 네네. 이게 이제 색깔은 이제 근육의 색깔이거든요. 아. 네, 그래 근육은 이제 근섬유로 되어 있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색 근섬유, 백색 근섬유, 그 중간에 중간형, 아. 네, 중간 근섬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고기는 적색 근섬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젓갈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맛있나요, 그럼? 네, 그러면 이제 적색 근섬유는 우리가 그 보수력이 좋죠. 그렇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더 아까 씹을 때 촉촉하죠. 육즙이 막 쭉 풍부하다는 아, 느낌을 네네네. 확 받았군요. 네, 고기를 물을 잘 잡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삼겹살 아까 솔직히 촬영 중에 약간 식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맛있고 고소했단 말이죠. 네네네. 이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이 고기는 아까 저 지방에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고소하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되는데 낮은 온도에서 융점이 생깁니다.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이 많으면 그 훨씬 그 타지도 않으면서 유들유들하면서 고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식어도 좀 더 네네. 그걸 갖고 있게 되는군요. 네, 식을수록 오히려. 예, 예. 아, 그래서 삼겹살이 더 맛있었구나. 네, 얘가 네, 식었는데도. 네네네. 아, 지금은 이렇게 이거 질문도 궁금하지만 네. 사실은 한 점 더 먹고 싶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게 어우, 얘 좀 봐. 얘. 예, 예. 이거 그냥 저 염치불구하고 한 점 더 먹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그 장에다가 기름장에다 해놨을 때 나중에 일반적으로 하얗게 되잖아요. 이건 그게 없습니다. 오. 그럼 기름의 차이인가요? 지방산의 예, 고기의 지방산의 차이죠. 저 이 돼지 이름이 네. 버크셔 K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K가 들면 왠지 저희 K컬처나 뭐 이 좋단 말이에요. 네네. 애국심도 생기고. 네네네.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개량한 품종인가요? 네, 금방 이제 말씀하신 대로 K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거죠. 네. 그래서 버크셔란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크셔는 이제 우리나라에 약 그 1904년이나 5년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봤던 육백이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2000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앞으로 고기는 부드러워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저희가 버크셔를 갖고 와서 그동안에 이제 한 논문도 한 50여 편 쓰면서 이제 품종을 개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는 브리티시 버크셔, 미국에는 아메리칸 버크셔, 한국에는 그렇듯이 코리안 버크셔. 그래서 K가 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버크셔 K.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국가적인 자부심도 있고 또 연구자로서의 또 하나의 또 그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네. 남원에서 가장 큰 절이었다는 만북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만복이라는 이름은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면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인근 마을 골목에 만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놓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따라 길을 걸어봅니다. 여기는 마을에 네네. 이렇게 담마다 그림이 좀 그려져 있네요. 네네. 그 만복사지에 얽힌 배경으로 한 만복사 저폭의 이야기를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알기 쉽도록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벽화로 이제 꾸며놓은 동네예요. 네. 만복사 저폭이 내용이 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저폭이라는 거는 뭐 유저자에서 이제 윷놀이 비슷한 어떤 놀이예요. 그래서 만복사에서 그 놀이를 했다 이런 기록인데 이 노총각 양생이 이제 만복사 탑돌이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를 좀 점지해 주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다른 소원을 빌려왔던 아가씨를 만나고 그 여인과 이제 어떤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그 여인이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이제 하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는 외구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처녀의 환신이었던 거죠. 귀신과의 사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보련사에 가서 그 여자의 부모와 이제 장례를 지내줬더니 여자가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자기는 타국에서 이제 남자로 환생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은혜를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이제 지리산에 가서 이제 평생 약초캐며 산다는 그런 남자의 정절 이야기입니다. 네. 춘향전이 있기 훨씬 전부터 남원에 전해오는 사랑 이야기. 춘향전이 여성의 절개를 이야기했다면 만복사저포기는 남성의 지고지순한 지조를 담고 있는데요. 춘향전과 달리 행복한 결말이 아니어서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자리 남원. 우리 모두 그렇게 가슴 뛰던 추억 하나 품고 살아가는 거겠죠. 지금의 만복사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지만 더 없는 상상력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온 벽화의 내용, 네, 배경이 된 곳이 이곳인가요? 네, 바로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한문 소설이죠. 금오신화에 실렸던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제 만복사 저포기고요. 네. 그곳의 배경지가 바로 여기 만복사지입니다. 아, 이 양생과 이 네. 거래가 일어났었던 곳. 네, 이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던 곳. 보통 이제 뭐 남원의 뭐 정절의 고장, 춘향의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춘향전이 여자의 정절 이야기라면 이제 만복사 저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정절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와, 그야말로 사랑을 하는 두 남녀의 모든 정절이 이 남원에는 다 살아 숨쉬고 있네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렇게 터만 남은 곳이죠? 네, 네. 사실 그 만복사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00여 년 전에 고려 때 세워진 아주 큰 사찰이었다고 해요. 네.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 뭐 이제 동쪽에는 뭐 2층 정각, 5층 정각, 또 서쪽에 2층 정각, 이래서 뭐 그 안에 한 11m 정도에 이르는 청동 불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석대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불상에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또 목탑도 있고 많은 정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정유재란 때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불타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석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간지주,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석대자, 마애불상, 5층 석탑 이렇게 이제 4개의 보물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만복이라는 말이 너무 그렇죠. 기분 좋게 예, 만드는데요. 예. 그래서 만복사란 그 대중적인 이름이 누구나 와서 이제 기도하면 어떤 자기 어떤 복을 빌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예전부터 그런 민중들의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만복사지입니다. 네.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달아두던 탱화괴부를 양쪽에서 지탱해주던 단간지주. 단간지주 앞에 큰 마당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절의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치 목조 건축의 지붕을 보고 있는 듯 지붕 밑면 전체가 위로 들려있는 5층 석탑. 고려시대 초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상도 하나 남아 있는데요. 2m 높이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조열의 입상입니다. 이
석불에 손과 발이 지금 없어요. 네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그 바위잖아요. 네. 이제 그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보통 힘들어요. 그래서 손과 발은 따로 이제 끼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발굴 과정에서 언제 없어졌는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느낌 자체가 네. 웅장하면서도 온화한 미소가 전형적인 어떤 백제 정도 고구려 그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백제 부처님의 미소 백제 같은? 부처님 뭐 서산 마의 삼존 열애부라고도 비슷한데요. 네. 여기도 지금 여기는 실제 이제 고려 시대의 석불입상인데 이렇게 얼굴은 온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만복사라는 그 어떤 이름과도 잘 어울리는 부처님이고요. 네. 이렇게 워낙 또 웅장한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작은 잘 찾아보시면 양쪽에 두 구씩에서 네 구의 부처님이 또 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네. 좌불이 또 이렇게 네, 있군요. 네, 네. 네. 좀 이렇게 깨어진 부분도 네, 좀 그렇죠. 있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워낙 오래전에 어떤 그런 불상이기 때문에 없어졌고 사실 여기도 좀 색깔이 틀리죠? 네. 땅 속에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예, 표시입니다. 그렇게 네. 어떠한 재난이나 수많은 역경을 딛고 그렇죠. 다시 지금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어쩌면 남원을 또 닮아 네. 있는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복사에 내가 있었노라 이렇게 아. 어떤 자신이 어떤 표를 낸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라도 한눈 팔면 훌쩍 지나갈 것 같은 계절. 설레는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풍경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자전거가 그냥 남원의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 길.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좋다. 귀뚜라미 소리도 좋고 하하, 예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면서요, 무슨 그림책 속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예뻐요. 아, 예, 뭐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곳 이야기가 궁금한데 좀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좀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 네네네. 하시죠. 네. 야,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예. 담소 나누는 게 참 좋은데요. 아, 예.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예, 뭐 어떻게 이제 여기서 또 살게 됐는데 그 전에 이게 아버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객지나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산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네. 그 전에는 몰랐었죠. 꼭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인간 사는 세상살이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야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 아이고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던 데이기 때문에 또 추억이 있고 어떤 그 기억의 공간인데 그렇다. 여기 와서 작업을 하자 하고 작업을 하게 된 지가 지금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보시다시피 조금씩 좀 손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아기자기한 어떤 이게 작업실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집에 다시 돌아와 꺼내어보는 옛 이야기들. 손때 묻은 물건과 공간이 주는 정감. 그리고 화가의 감성이 담긴 소품들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번의 덧칠 끝에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 이경석 화백은 수고스럽고 더디더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중척된 물감층 속으로 보일 듯 말 듯 은근히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 쌓고 또 쌓아내는 수많은 의미들. 그 덕분에 그만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작업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색의 색을 계속 중첩한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던데요. 예, 뭐 보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유화를 합니다. 네. 예, 유화는 그 중첩된 색의 그 질감이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제작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 저는 지금 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데 잘 봐주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작업하실 때 지켜보다가 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버님 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거기에다 아유, 또 밑에 어떻게 보셨나요? 글을 써놓은 게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인간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깊이 있는 사색이라면 작품에 다 묻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걸 계속 견지하고 계셨군요. 그런 네. 참 어떻게 보셨네요. 네네.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걸 한 10여 년 전에 그랬던 걸 다시 이제 이렇게 뭐 액자를 넣어서 다시 이렇게 좀 해놨는데 네. 저게 지금 아버님 관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목관 네. 그 자는 다 태우고 저 뚜껑을 잠깐 저거 좀 나 좀 주라. 왜 그러냐? 뚜껑이 아시다시피 반드던 것이 아니에요. 네.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네. 다리 쪽이 이만큼이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직소로 잘 잘라서 그 위에다 천을 씌우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저 그림 보면 참 울컥합니다. 지금 말씀하는데도 그렇죠. 저는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고. 아버님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맑게 보이기보다는 흐릿하게 기억처럼 보이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오는 메시지가 있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유화로 그린 문인화가 아닌가 하는 느낌조차 받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견인한 예술혼이랄까요? 아니면 예술 고집이랄까요? 어떤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고집스럽게 그리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작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똑같은 어떤 걸 어려움을 겪고 그 사실 뭐 이 땅에서 작업하는 정말 우리 작가들 이야기 항상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고집을 좀 부린 것이 기왕에 아까 그 집에서 이렇게 잠깐 대화할 때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굉장히 저한테 후원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할까? 기왕에 작업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들러리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여튼 가슴에 품고 하여튼 작업을 좀 열중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나름대로 그냥 그 나이 들면서 고집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롭게 보던 것도 부드럽게 보게 되는 시선의 변화. 인간에 대한 성찰, 자연에 대한 시선. 화가의 신념이 담긴 작품에 다시 한번 눈길이 머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는 화가 이경섭. 그의 성찰과 인간애가 작품 곳곳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뒤로 보이는 작품에 집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 집들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뭐 이제
제가 여기 남원에 살고 예,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남원 풍경들이죠. 어쩐지 집들이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한 듯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정겹다고 그랬더니 남원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였네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작품하실 때 이 남원이라는 게 큰 의미를 지닐 것 같은데요. 아, 뭐 의미라고 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남원은 이제 아시다시피 천년 고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 고향인데 고장인데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서 어렸을 적에는 이제 여기서 뭐 물장구 치고 막 노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네. 객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 어쩌다가 이제 남원이 고향에 한 번씩 오면 여기를 이렇게 놓쳤구나. 여기에서 테마를 잡고 여기에서 내가 정말 주제를 삼아도 얼마나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구나 하고 그리기 시작한 것이 남원의 어떤 풍경들을 그대로 그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네. 그래서 조금씩 재구성하고 이런 건축물들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 건축물은 이쪽으로 가도 이런 집들은 저쪽에 가서 따로 이야기를 해라. 나는 저 집을 끌어다녀야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쪽 저쪽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저런 어떤 반구상적인 어떤 작품이 나온 것이죠. 네. 지금 남원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머니 품속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남원의 정서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또 작품 하시고 싶어 하는 어떤 이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작업을 더 하시고 싶은지요? 뭐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이제 않을 겁니다. 간간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비쳤을 텐데, 어차피 사람이 이제 한번 살다가 어디 고장에서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남원,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내 고향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이 이제 지금 이제 더 절실해지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예, 뭐 젊었을 때는 날카롭게 봤던 것도 나이 들면 좀 부드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봐주기도 하듯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그 메시지를 담고 어떤 그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이제 하여튼 더 열심히 그려야 되겠죠. 네. 남원 시내를 흐르는 맑은 물, 요천. 화려함 뒤에 남겨진 쓸쓸한 풍경이 마음속 감정을 어루만집니다. 다가오는 계절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도시 남원 여행을 되돌아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곱고 아름다운 풍경, 사랑 가득한 남원에서의 하루, 그 감상을 그림에 남겨봅니다. 정지여산 유지사수 연연자락 말 없는 산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남은 인생 즐기기를 스스로 하리라. 성춘향과 이도령, 마을을 지키는 서나무수. 오래된 절터에 남은 양생의 지조. 가을을 맞는 설렘과 넉넉함이 있는 곳, 사랑이 머무는 자리. 이곳은 전북 남원입니다.